예, 주말밤 뉴스나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하면서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 이제 우선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보수정당이 회생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보수정당 회생은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에 이르는 것으로부터의 단절이고, 예.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로 발생된 보수정당의 분열을 통합시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무엇보다 더 크다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문제는 보수정당들에게는 이것이 큰 편지 풍파를 일으킬 만큼 큰 문제인데, 오히려 국민들은 이 문제보다도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에게 지시를 내려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40억 이상 예. 뇌물의 성격을 받은 것, 이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의 관심과 국민들의 관심이 달라서 하려면 좀 진즉에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끄는 것이 좀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서영호 소장님 서성교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서영호 소장님은 단절과 통합,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의 단절, 보수의 통합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 부여를 해주셨는데. 예, 그 보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인해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두 개로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제는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고 법적으로 이제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에 대한 예. 어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보수적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라졌던 보수가 통합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한 것은 보수 통합의 첫 출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앞으로 정말 보수가 혁신, 새로워져서 새로운 비전과 가치와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진정한 보수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홍준표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투로 지금 글을 남겼는데, 바퀴벌레까지 지금 거론이 예. 됐고요. 추태 그만 부리고 조용히 떠나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뗄 수 없는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을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홍준표 대표는 원래 아웃복싱 타입이 아니라 완전 인파이터죠. 한 대 네. 맞으면 가만히 있지 않은 사람인데, 예. 어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결정에 대해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제명 결정은 원천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홍준표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발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바퀴벌레까지 얘기하면서 예.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만약 이 공방이 더욱더 실질적으로 되려면 그동안 서청원 의원이 얘기했던 녹취록의 진실,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번에 경남 기업으로부터 뇌물 받는 데 있어서 검찰에다가 예. 무마 로비를 했다. 예. 그리고 부사장이 1억을 준 것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 예. 이 두 가지 부탁에 대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다라면 예. 2라운드로 접어들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막말만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적정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을 가장 큰 예. 서로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는 것 같고, 나머지 문제는 이제 사그라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윤리위가 서청원, 최경환 의원도 이제 출당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당사자들이 이제 반발하는 모양새가 조금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 상당히 이제 강도롭게 이제 서로 이제 공방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네. 반면에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현직 의원입니다. 예. 물론 윤리위원회에서 출당 권유를 내렸지만은 현역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는 어쨌든 최고위원, 의원총회에서 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 107명입니다. 그러면 3분의 2면은 72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예.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최경환, 서청원 의원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반발하는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승부사 기질을 가진 홍준표 대표가 이 두 의원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는 본인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의총을 소집해서 두 사람을 뭐 제명해달라 이렇게 공을 던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럼 예.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본인이 손에 피를 묻히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같은 예. 동료 의원인데 제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지연되면서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 간의 네. 이전 투구 싸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녹취록도 그러면 공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경우에 부분도 따라서. 사실이 있다면은 예. 일단 뭐 공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예. 홍준표 대표가 전 성완종 그 회장으로부터 1억 수수를 받았던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고 2심에서는 무죄가 예. 났는데 이제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과연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이냐 이 부분이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과 또 자유한국당 내의 어떤 의원들의 어떤 권력 구조, 투쟁 양상이 상당히 변화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간에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출당 제명 조치는 조금 시간이 지연되면서 서로 여론에 대한 공방전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제명하면서 홍준표 그 대표의 장악력이 더 커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지리멸렬하게 어떤 공방전 형태로 치우칠 경우에 오히려 장악력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큰 고비인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고위원회에서 반발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통과되기 어려웠는데 네. 현재 최고위원회 구성이 친박이 다수파입니다. 그런데 김태흠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친박 최고위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기보다는 오히려 홍준표 대표에게 일임한 모습을 보면서 그 권한을 힘을 실어준 것이거든요.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관련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제가 볼 때는 그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당을 장악한 걸 보이고 예. 나머지 이제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 처리 문제가 관련돼 있는데 이 문제는 의원총회 통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 내 통합파 의원이 합류하는 걸 통해서 희석화시켜서 실제로 그 두 사람을 제명하지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 내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그 운신해법 완전히 줄여놓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실상 정치적인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그 홍준표 대표가 당의 그 지도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른정당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내일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 선에서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 최경환, 서청원 의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른정당과의 어떤 통합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조금 명분은 약해지지만은 예. 그 바른정당 내 통합파를 이끌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으로도 복당, 즉 통합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복당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이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이제 출당을 하려 그러면은 의원총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 홍준표 대표의 조치에 대해서 거부감 내지는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정우택 원내대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출당은 홍 대표가 당을 장악하기 위한 개인적인 배팅이다. 또는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의원들의 표결 이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우택 의원의 임기가 12월로 마감됩니다. 그러면 예. 새로운 이제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그래요. 아무래도 예. 이런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지연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바른정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아무래도 통합파와 자강파 간에 어떤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루비콘강을 걷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통합파들의 숫자가 얼마가 될지 또 언제 탈당해서 언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게 될지 예. 또 숫자가 몇 명이 될지 또 1차, 2차 나눠서 하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만 있게 되고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바른정당 내 통합파 의원 한 7, 8명에서 10명 정도 거론되고 있는데 예. 이 의원들이 탈당하고 다음 주 중으로는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는 게 일단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떤 통합이라는 그런 그 이제 흐름이 이제 이어진다면 그 숫자로 보면은 지금
107명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21명이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일당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숫자가 좀 의미 있는 숫자가 좀 돼야 좀 합당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상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뿌리가 같은 정당입니다. 예. 또 한 당에서 같이 정당 생활을 했던 사실상 정치 철학이나 가치에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정당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당 대 정당이 전체가 통합하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자유한국당과 말씀하신 대로 107명과 바른정당이 20명이 합치면 127명, 그러니까 제일 지금 여당인 121. 민주당이 121명을 넘어설 예. 수 있는 원내에서 제1당으로서 사실상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 또 비판과 지지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가 되는데 예. 이렇게 7, 8명 또는 10명이 복귀를 하더라도 사실상 제2당에 머물게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의 힘은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뭐 연쇄적인 그런 그 탈당 도미노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도 내일 의원총회에서는 예. 그 선도 탈당, 개문 발차 형태로 탈당의 문을 열어놓는 형식으로 해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한 10명 정도가 8명, 10명 정도 탈당을 결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바른정당의 교섭단체 지위가 무너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마 그 기하급수적으로 통합적으로 여론이 기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의 시발점이 보인 것은 남경필 지사가 바로 지방선거를 내년에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유승민 그 지금 당대표 후보자에게 바른정당을 출시를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론으로 급속히 기울었습니다. 예.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 이후에 유승민 대표의 후보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세현 의원을 비롯해서 이른바 바른정당 내 자강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통합 쪽으로 급속하게 쏠린 현상을 보아서 지금 현재 강경 자강파는 안타깝게도 하태경 의원과 유승민 의원 정도로 군소화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중도 중립이거나 아니면 통합파 쪽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8명에서 10명 정도 선도 탈당이 있은 이후에 지방선거 전에 순차적으로 바른정당은 결국 자유한국당이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지금 바른정당의 상황인 것 같고요. 변수가 내일 바른정당 의원총회에서 나머지 친박 의원,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마저 그 출당 조치를 하라고 하는 강경한 요구가 나올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제명 조치 정도로 통합 명분이 쌓여졌다고 할지에 대해서는 바른정당 의원총회에는 내일 저녁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정계 개편 이제 수준의 어떤 움직임이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사실 달갑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지금 여권발 또 정계 개편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예. 보수 진영이 통합을 하게 되면 예. 명분도 주어지기 때문에 특히 일당의 지위가 위태로운 그 민주당으로서는 이웃 사촌이었던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예. 이게 말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원식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번 회기 내에 예산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의당과의 연대나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예. 이런 원내 지도부를 제외하고는 청와대의 반응이라든가 민주당 내의 추미애 당대표의 흐름을 보면 예. 사실상 이렇게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우리 정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성정상 예.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바로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통합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걸릴 거고 특히 민주당 내에 있는 그 호남 지역의 원외위원장들 예. 지난번에 국민의당과 결어서 떨어져서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공천을 보장해 줘야지 될 텐데 국민의당이 들어오게 되면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본인이 총선 출마에 대한 위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반발 등을 감안할 때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은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기 상당히 어려운 국면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바른정당이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이제 4당 체제에서 3당 체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41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이 상당히 중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지금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정책 연대를 형성해서
그저께 원내대표들 간에 정책위원장들 만나서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이 국민의당과 어떻게 이 정기국회 때 입법 문제, 또 예산 문제, 또 인사청문회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예. 지금 뭐 검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 직접 요구해서 받았다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펼치고 있는데 지금 안봉근 전 비서관, 뭐 정호선 전 비서관 모두 다 지금 모든 화살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3명의 그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돈을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갖다 주기도 하고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고요. 네. 또한 이 돈의 출처가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냈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예. 또 이 3명의 비서관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간 돈도 있지만은 또 정무수석들 또 다른 수석들한테 일부 돈이 전달된 것도 밝혀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정무수석들 현기환, 조윤선, 김재원 전 정무수석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 특수활동비는 국민이 낸 굉장히 중요한 세금입니다. 예. 이런 부분이 용처에 맞지 않게끔 사적으로 또 쓰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일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드러난 뭐 특수활동비가 뭐 전체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납받은 규모가 40억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디에 쓰여야 합법이고 어디에 쓰면 불법인 겁니까?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원래 특수활동비는 용처가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업무 추진비 형태로 주로 쓰게 되는데 국정원 같은 경우는 안보 문제에 관련된 활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써야 되는데 예.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예.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40억은 비서관들도 얘기하고 대통령 측에서도 얘기하는 게 통치 자금이었다. 예. 즉, 이 통치라는 말이 참 권위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말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썼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난 작년에 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표면화된 7월에 예. 상납을 중단하라 그랬다가 다시 2달 만에 2억을 대통령이 요구해서 국정원에서 받아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 2억 문제를 보면 이것은 당시에 최순실 씨가 수면으로 떠오를 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봤던 기치료 아줌마라던가 주사 아줌마라던가 예. 그리고 대통령 관저의 인테리어비를 소위 말해서 청와대 예산이 아닌 대통령의 개인 경비로 지출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런 용처에 쓰였다라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특수활동의 목적과 완전히 벗어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머지 40억과 별도로 실제로 상당히 위법한 성격의 그 사용처가 될 것이고 이 40억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사와 비서관들의 진술들을 통해서 혐의가 입증된다고 한다면 제가 그 특수활동비 이외 특수활동비가 아닌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현재 국정원장이 예. 자신의 인사권 등에 대한 생사처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뇌물적 성격으로 준 거라고 하는 뇌물죄로 규정될 경우에는 현재 재판에 직접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되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병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박 전 대통령 때 상황뿐만 아니라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런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이 부분까지도 드러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본인이 교통 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범칙금을 받게 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통 위반자들을 다 찾아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일단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은 사과를 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만약에 과거에 이런 부정불법 사례가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짚어서
수사 의뢰라든지 조사 의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전용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원래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약 한 4,800억 이 정도로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예. 4,700억. 예, 4,800억, 900억 정도 좀 됩니다. 5천억 가깝게 되죠. 예, 5천억 가까이 되고요. 전체 국가 예산에서 특수활동비가 한 9천억 정도가 됩니다. 예. 근데 절반 이상, 한 55%를 국정원에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2001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차남인 김홍국 씨가 국정원장 임동원 신건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았다. 또 군노갑 씨가 국정원 명의로 된 수표를 받았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양숙 여사가 총무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국정원 자금을 받았다. 이런 사실과 의혹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수사를 해달라,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도 검찰에 예를 들어서 고소와 고발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재수사를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체 특수활동비가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자.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 가능성도 없고 상당한 무리한 요구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자유한국당 입장에 봤을 때는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었으면 이거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국민의 아까운 세금이 투입된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고 국가를 위해서 공정하게 쓰여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초점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이번 기회에 그 특수활동비, 특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도 좀 점검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정감사 얘기를 간단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국감은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KBS는 아직도 국감 일정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런 거죠? 청와대는 아시다시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감사를 하게 되는데 운영위원회는 겸임 상임입니다. 원내대표, 부대표, 원내 지도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국정감사 기간에는 본인이 소속돼 있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청와대와 나머지 그 기무사라든가 몇 군데에 그 감사를 하게 되는 거고 예. 특별히 KBS 경우에는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이 국감 보이콧을 하면서 이 그 KBS를 그 감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예. 야당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못한 걸 이번에 마주하기 위해서 지금 국감이 끝난 이후에 KBS 문제와 청와대 국감을 별도로 하게 된 배경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네. 청와대 국감이 이제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불참을 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에서 반발을 했는데 한번 녹취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당일 공석이기 때문에 본인이 참석할 수 없다. 그런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달라. 이런 사유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엄격한 도덕성,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리 인사참사가 빈발하는지 그 원인을 따져 묻고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요 의무입니다. 네. 자, 청와대 국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조국 민정수석은 불참하기로 했는데 청와대 국감이 진행이 될까요? 월요일이면 다음 주 상당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싶은데요. 뭐 자유한국당에서 10월 달에 예. 중요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이라든가 이런 일정이 때문에 연기하자 그랬었는데 예. 그 이후에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아마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은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저는 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오히려 민정수석의 업무를 국회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국민의당이 저걸 야단치고 불출석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거 이해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맞는 게 왜냐하면 본인들이 여당일 때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국정감사에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자유한국당은 과거를 생각할 때 좀 그 말이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있고 다만 청와대에서는 오히려 국정감사를 통해서 청와대를 국회가 견인 감시하는 게 아니라 조국 수석에 대한 문제가 정쟁화되어서 참석하는 것이 오히려 정쟁을 유발하고 네. 격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 현장 국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실현 가능성 상당히 없다고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청와대는 이제 보안 시설 지역이기 때문에 국감을 그쪽에서 진행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 조국
그 민정수석이 불출석한 사유를 보면은 본인이 청와대를 비울 수 없다 이런 이제 이유를 내세웠는데 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민정수석이었던 뭐 김영한, 우병우 이런 수석들도 뭐 청와대를 비울 수 없다 이런 똑같은 이유를 대서 국감에 불출석하겠다. 이거는 지금 시대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열어서 국민과 소통하고 개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서영호 소장 말씀하신 대로 민정수석도 정정당당하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현안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집니다. 네. 과거에는 민정수석이 경찰이나 검찰을 소관부처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민정수석에게 외압 압력을 행사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민주화 시대에 개방이 됐기 때문에 민정수석도 당당하게 국감에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제명하면서 홍준표 당 대표의 장악력이 더 커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어떤 공방전 형태로 치우칠 경우에 오히려 장악력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큰 고비인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고위원회에서 반발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통과되기 어려웠는데 네. 현재 최고위원회 구성이 친박이 다수파입니다. 그런데 김태흠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친박 최고위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기보다는 오히려 홍준표 대표에게 일임한 모습을 보면서 그 권한을 힘을 실어준 것이거든요.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관련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제가 볼 때는 그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당을 장악한 걸로 보이고 예. 나머지 이제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 처리 문제가 관련돼 있는데 이 문제는 의원총회 통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 내 통합파 의원이 합류하는 걸 통해서 희석화시켜서 실제로 그 두 사람을 제명하지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 내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운신의 폭을 완전히 줄여놓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실상 정치적인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홍준표 대표가 당의 지도력을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른정당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내일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선에서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 최경환, 서청원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만약 이 공방이 더욱더 실질적으로 되려면 그동안 서청원 의원이 얘기했던 녹취록의 진실,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번에 경남 기업으로부터 뇌물 받는 데 있어서 검찰에다가 예. 무마 로비를 했다. 예. 그리고 부사장이 1억을 주는 것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 예. 이 두 가지 부탁에 대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다라면 예. 2라운드로 접어들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막말만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적정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을 가장 큰 예. 서로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는 것 같고 나머지 문제는 이제 사그라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윤리위가 서청원, 최경환 의원도 이제 출당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당사자들이 이제 반발하는 모양새가 조금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 상당히 이제 강도롭게 이제 서로 이제 공방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네. 반면에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현직 의원입니다. 예. 물론 윤리위원회에서 출당 권유를 내렸지만은 현역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는 어쨌든 의원총회에서 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 107명입니다. 그러면 3분의 2면은 72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예.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최경환, 서청원 의원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반발하는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승부사 기질을 가진 홍준표 대표가 이 두 의원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는 본인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의총을 소집해서 두 사람을 제명해달라 이렇게 공을 던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럼 예.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본인이 손에 피를 묻히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같은 동료 의원인데 제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지연되면서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 간의 네. 이전 투구 싸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녹취록도 그러면 공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경우에 부분도 따라서. 사실이 있다면은 예. 일단 뭐 공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예. 홍준표 대표가 전 성완종 그 회장으로부터 1억 수수를 받았던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고 2심에서는 무죄가 예. 났는데 이제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과연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이냐 이 부분이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과 또 자유한국당 내의 어떤 의원들의 어떤 권력 구조, 투쟁 양상이 상당히 변화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간에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출당 제명 조치는 조금 시간이 지연되면서 서로 여론에 대한 공방전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게 그 보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인해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두 개로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제는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고 법적으로 이제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에 대한 예. 어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보수적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라졌던 보수가 통합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한 것은 보수 통합의 첫 출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앞으로 정말 보수가 혁신, 새로워져서 새로운 비전과 가치와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진정한 보수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홍준표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투로 지금 글을 남겼는데 바퀴벌레까지 지금 거론이 예, 됐고요. 추태 그만 부리고 조용히 떠나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뗄 수 없는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을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홍준표 대표는 원래 아웃복싱 타입이 아니라 완전 인파이터죠. 한 대 네. 맞으면 가만히 있지 않은 사람인데 예. 어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결정에 대해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제명 결정은 원천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홍준표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발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바퀴벌레까지 얘기하면서 예, 주말밤 뉴스나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하면서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 이제 우선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보수 정당이 회생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수 정당 회생은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에 이르는 것으로부터의 단절이고 예.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로 발생된 보수 정당의 분열을 통합시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무엇보다 더 크다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문제는 보수 정당들에게는 이것이 큰 편지 풍파를 일으킬 만큼 큰 문제인데 오히려 국민들은 이 문제보다도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에게 지시를 내려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40억 이상 예. 뇌물의 성격을 받은 것, 이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의 관심과 국민들의 관심이 달라서 하려면 좀 진즉에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끄는 것이 좀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서영호 소장님 서성교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서영호 소장님은 단절과 통합,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의 단절, 보수의 통합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 부여를 해주셨는데.